예,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위원회의 역할과 결론 도출 방법 등을 정해서 발표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일단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진행 경과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난달 24일에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됐고요. 예. 위원장에는 김지영 전 대법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좀 보자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찬반이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불편부당해 공정하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좀 풀이가 좀 되고요. 예. 그리고 위원이 8명입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됐는데 예. 에너지라든지 이런 좀 그 이해 당사 그룹에서는 선발이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연구 중단을 하느냐 아니면은 예. 재개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계를 하게 되고 활동 기간은 이제 3개월 정도 되면서 예. 결국에는 이제 오는 10월 21일까지는 뭐 결론을 내겠다 이렇게 좀 밝혀놓은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탈원전 공약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올 1월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고 그러면서 건설 계획이 있는 것도 백지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또 마찬가지로 공약으로 내세웠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월성 1호기 폐쇄 가능성도 언급을 했었고 탈핵 에너지를 전환하는 그런 로드맵을 수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40년 뒤에는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신고리 중단도 공약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 정권이 출범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문 대통령이 내비쳤고 이에 따라서 공론화위원회가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 결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또 3차 회의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잠시 후에 12시 30분쯤이면 그것을 결과를 발표 브리핑을 할 것이고 우리가 현장을 생중계해 드릴 텐데 그럼 앞서 1차와 2차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나왔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24일에 출범을 하면서 그날 오후 4시에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위촉장을 받았거든요. 받자마자 그날 바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은 아무래도 상견례 형식이 강하고 그리고 진행 로드맵을 어떻게 꾸려갈지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2차 회의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얼개를 좀 짜서 발표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2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자 중에서 350명을 추려서 수기 절차라는 것을 진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깊게 고심하고 충분히 좀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시키고 정보도 제공하고 예. 그런 절차를 밟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 공식 회의로는 오늘이 이제 3차 회의입니다만 예. 중간중간에 수시로 별도 회의를 열고서 그 위원들끼리 뭐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의견도 나누기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예. 공론화 결론 도출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공론조사와 배심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 어떻게 다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둘 중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배심제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시민들이 찬성이냐 반대냐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고 예. 결국에 공론조사라고 한다면 이제 3차례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수기 절차를 거치고 여기에서 이제 중단을 할지 공사 재개를 할지 의견이 어느 정도 갈리고 좀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결과를 정부에 제공을 하고 정부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책임 하에 진행을 한다라고 말한 부분. 그러면서 자기들이 공정하게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것 없이 공정하게 결론 도출을 이끌어내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미리 정해진 내용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결국에는 자신들이 일종의 자문기구라고 예.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의견 수렴 과정 그리고 공론화의 중요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서 시민 수기 결과를 정부에게 전달을 하겠다. 결국엔 자문을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존중을 해서 정부가 최종 정책 결정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보면 되고 위원회가 결정을 예. 내리지는 않겠다라고 밝혔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조사 방법, 결론 도출 방법으로서 공론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심제와 공론 조사 둘 중에서 어떤 것으로 결정이 되느냐가 예. 사실 참 관심이었는데 결국엔 공론 조사로 결정이 됐다라는 점. 그러니까 공론 조사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공론 조사는 결국에는 밝힌 바에 의하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벌이게 되고 그중에서 표본으로 2만 명 정도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견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예. 그 분석을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350명의 350명의 응답자를 추리게 됩니다. 추려서 350명 정도가 됐을 때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2차 예. 여론조사를 하게 되고 2차 여론조사를 거친 다음에 수기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환경조사 연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 정보를 제공해주고 토론을 심도 있게 토론을 거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그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무작위로 응답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예. 그것을 국민의 뜻이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보를 깊숙하게 전문가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예. 못지않은 어느 정도 관련 지식들을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토론을 하고 수기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여론보다는 공론이 조금 더 고품질의 의견 수렴 방식이다라는 예. 것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설명이거든요. 예. 이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배심제가 아니라 공론조사를 선택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부분들도 좀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또 하나 좀 관심이 가졌던 것이 그러면은 국민 배심원단. 예, 예. 사실 이런 표현들 때문에 사실 그 2차 공론화위원회의 회의 결과 브리핑 이후에 혼선에 빚었다라는 비판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국민 배심원단이라는 표현 자체도 바꿨습니다. 공론화 시민 대표 참여단으로 예. 바꾸면서 다른 형식으로 하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1차에서 2만 명 거쳐서 350명 출연한 그 수기 과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을 결국에는 시민 대표 참여단으로 부르게 했다라고 좀 발표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정해두지 않고 조사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론이 그럼 만약 공사 재개로 결정이 난다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냐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처음 그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일단 공사 중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사를 영구히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재개할 것이냐를 두는데 여기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저는 발표를 했을 때, 예. 그렇다면 탈원전이라고 공약에서 밝혔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네. 후보 예, 기간에 공약에서 밝혔던 탈원전, 그럼 답이 정해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무조건 공사 중단이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럼 공론화 결정을 거친 다음에 결론적으로 해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국민 결론이 나온다고 한다면 네. 그렇다면 탈원전은 수정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기자들의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예. 대해서 청와대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재개 여부 그리고 탈원전 기조와는 별개다라는 것이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방향성으로 이제는 원전 의존도를 줄이겠다. 사실 가장 그 직접적인 이런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어떤 발단이 됐다라고 한다면 경주 지진 사태였거든요. 예. 네. 그런 점으로 인해서 신고리 그 지역에 원전들이 밀집해 있고 그렇다면 엄청난 사태의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그리고 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기조는 유지가 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신고리 5,6호기만 별건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이제 공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결정은 정부가 하라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에서 결국에는 1차 여론조사 과정을 거치고 2차에서 예를 들어 뭐 만약에 3차까지 다 거친 결과가 예. 7대 3으로 나온다든지 8대 2로 나온다든지 한쪽이 압도적으로 높다면은 정부가 그걸 수용하기에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박빙으로 나타난다고 5대 5 한다면 이렇게요. 거기서 어디다가 가치를 둘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2차에서 뭐 격차가 크게 났으나 3차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다시 박빙이 됐다라면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한쪽의 편을 좀 가치를 높게 둘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가치 판단에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남은 절차라고 한다면은 그 8월 중에 1차 여론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업체 선정, 여론조사를 진행할 업체 선정부터 서둘러야 한다라는 과제가 남아 있고, 그리고 또 공청회, 토론 등도 이제 수차례 거치면서 이제 또 여론 수렴 작업들을 또 거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가장 좀 일단 오늘 이제 공론조사라고 이제 결과 발표를 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정치권이 어떤 식의 시각들을 갖고 예를 들면 비판을 한다든지 예. 어떤 목소리를 내놓을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나올 또 여론조사 어떻게 나올지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고리 원전 5, 6호기 회의 결과 성승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